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니만 시조 작품을 많이 올렸네. 해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시조가요. 그거 네. 써보면요. 네. 운율이 있기 때문에 외워보면 그 맛이 있어요, 맛이. 맛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써서 익숙해지면요. 그 운율에 맞추어서 3434에게 맞추어서 말을 구사하는 재미가 그게 쏠쏠해요. 네. 근데 3434를 꼭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34, 34, 34, 34, 3543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건 마지막 그 3년의 첫 번째 3. 그거는 네, 네. 아주 부동이고, 그다음에 3, 5. 5 이상, 음, 5 이상, 4 이하면 안 되고, 나머지 3, 4, 3, 4는 뭐 여유가 있죠. 음, 4, 4일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3이 2인 경우도 들어있고, 어, 이제 외워보면 알아요. 외워보면 3, 4, 3, 4 하는 게 일단 4분절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낭송이 그 음보에 맞춰서 딱딱 되면 그 괜찮은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 3, 4, 3, 4가 4가 한 6 정도로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도 괜찮고 있고, 또, 3이 2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예. 어쨌든 마지막 3, 5만 잘 맞추면 되겠죠. 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요 3434가 이제 일부러 맞춘다기보다도 그게 이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 사이에 저절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어느 사이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써보니까 좋네 해가지고 썼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항상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에도 관심 많은데 종교 교리 같은 것도요. 특히 불교 교리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대승불교 교리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고 이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초기 불교에는 없다가 대승불교에 와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중생 번뇌하는 존재였다고 했는데 대승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본래는 부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교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런 교리 자체를 공부하는 관점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교리가 왜 나왔는가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교리로서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어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조 같은 경우도 그게 3434다, 뭐 3543이다, 그거 이전에 왜 한국어에서 이러한 형식이 나왔는가? 이걸 보면 한국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정형시를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이게 한국어 자체가 그런 그 시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치료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치료에 맞춘 게 아니라 한국어가 치료로 하니까 한국어라는 언어하고 딱 이 몸하고 옷이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몸 자체가 치료라는 그 율격하고 맞는 거고, 사사라는 율격하고 맞는 거고, 삼사삼사 이렇게 나가야 율격이 맞는 것이 한국어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단어가요. 우선 그 이전에 한국어는 음절이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글자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다 돼 있는데 한글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잘 만드시기도 했겠지만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음절이 똑똑 떨어져요. 단위 단위가 말하자면 초밥 하나씩처럼 딱딱 독립되어 있어요. 대, 한, 민, 국. 근데 영어는요, 굳이 나누려면 나눌 수 있지만 나누기가 애매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막 굴려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해가지고 어디부터가 하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음이 들어있으면 모음 앞뒤로는 나뉜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이 하면은 가운데 오라고 하는 모음을 기준으로 앞에 보가 있고 뒤에가 이가 있어서 두 음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절이 이제 모음 가운데 모음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음절이 나뉘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날 그러면 리은이 초성, 아가 중성, 그러면 리을이 종성인데 그러면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한음절이 되죠. 한음절. 어쨌건 간에 우리말에서는 음절이 분명한데 중국어나 영어 같은 데 보면은 음절이 그렇게 딱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 분명성이 우리가 10이라면 걔네들은 한 8이나 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하면서 길이도 거의 똑같아요. 가, 노, 라 하면 가자 발음, 노자 발음, 라자 발음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길어지지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들었다 뺐다 뭐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게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고 주어는 반드시 명사를 가지고 주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이제 있거나 혹은 사물은 일단 명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거의 두 음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사들이 거의 많은 것들이 두 음절이고 한자어로 된 단어도 거의 한 80% 정도가 두 음절. 뭐 국가, 민족, 뭐 성격, 뭐 예술, 뭐 문학 전부 두 음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토가 있어서 이제 꼬리말이 붙어서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니까 얻는 이가는 한 음절이니까 명사에다 하나 붙이면 3이 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주어나 명사가 나오고 나면 그 명사가 뭔가 움직이거나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또 뭐뭐 하다 하는데 또 두 음절에다 하다를 붙인 경우가 많아요. 움직이다 뭐 운동하다, 뭐, 흘러가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3사가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사, 3사가 우리말 자체가 3사, 3사에 아주 익숙하도록 돼 있고, 경우에 따른 4사, 이렇게 해서 4사 쪽으로 된 또, 옛날 가사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사, 3사가 있는데, 4사, 4사 하면, 너무 답답하죠. 사각형이지. 네모 반듯하게.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3이었다 4여야지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계속 녹자 하면 너무 답답하죠. 3, 4, 3, 4 하다가 이제 뭐 4, 4가 가끔 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넉 줄로 할 수도 있어요. 3행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4연, 한시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한시는 그 4연으로 돼서 7자씩 4연으로 하든 5자씩 4연으로 하는데 아주 네모 반듯한 규격성은 멋지기는 해요. 그것도 사각형은 또 사각형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삼각형은 삼각형의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 삼각형은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기수와 우수가 있는데 우수가 짝수고 기수가 홀수인데 첫 번째 이제 이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기수가 3이죠. 첫 번째 홀수가. 이제 첫 번째 짝수가 2고 첫 번째 홀수가 1인데 이제 이를 제하면 이제 그래서 2와 3이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이 짝수는 안정감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사각형 이러면 안정감이 있죠. 예, 근데 삼각형만 하면 벌써 불안전하면서 날카로우면서 이런 느낌을 주죠.
기울어져 있는. 이거를 기수라고 할 때 기자가 이게 기특하다, 기이하다, 특별하다 이런 기자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차라고 그러면 정과 기가 있어요. 바를 정자 정이 있고 기특할 기가 있어요. 정은 말하자면 사처럼 이게 네모 반듯하면서 동서남북이 딱 좌정해 있는 이런 거 정이에요. 근데 삼각형, 세가가 되면 기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정공법이 있고 기공법이 있잖아요. 정공법은 들판에서 딱 진을 치고서 상대방이 딱 나와가지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이게 정공법인데 기공법은 기습이란 말 있잖아. 남 모르게 뒤로 따라서 친다든가 숨어서 불쑥 나온다든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든가 이게 기공이거든. 그래서 이제 도 닦는 입장에서는 인간은 정도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특한 거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공자님 같은 건 기특한 걸 되게 싫어하는데 병법으로 가면 안 그래요. 병법의 시조인 강태공이 쓴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예요, 기. 길도자가 아니고 속이고 은폐하고 꾀를 내고 무슨 전략을 쓰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이른바 정치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공학적인 머리들만 쓰잖아요. 전공한 머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치가 그리워. 전공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와 민족을 정말로 위하는 입장에서 벌써 말부터가 다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더 될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기인데 예술로 넘어오면은 이게 기가 예술에 가까워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정하게 네모 반듯하면 예술이 잘 안 돼요. 물론 네모 반듯한 예술도 돼요. 예를 들면 전에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아름다움 중에 우아미는 균형미고 균형미는 네모 반듯한 데서 생기죠. 고전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모보다는 곡선, 그다음에 삼각형. 이 삼각형의 불안정성에서 뭔가가 또 창조성이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네모하고 삼각형하고 동그라미를 막 섞어주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이제 발효 현상 또는 무슨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창조가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조가 왜 3년이냐, 3행이냐, 한시처럼 4행으로 하지. 그것이 444444조가 아니라 3434로 나가는 거하고 유사해요. 말하자면 이제 삼각형으로 해보는 거지. 삼각형이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시조는 그걸 채택한 건데 너무 네모 반듯하게 그러나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가 음가도 분명하고 또랑또랑한 데다가 거기까지 네모까지 하니 너무 답답하지 않니? 라고 누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처럼 분석해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국의 통달한 시적 감성을 가진 옛날 어른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지.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네모반 듯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음가가 똑똑 떨어지는 언어인데 이걸 네모반 듯한 거를 녹줄까지 하면 너무 답답하고 사사조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3434 가다가 석줄만 하자고. 근데 그것도 계속 3433만 하면 재미없거든. 그런데 하나 부동 한 3자를 세 번째 넣어보자고. 그 기승전결의 전과 결을 3년에다 넣어보자고. 기와 승을 1년 2년에다가 넣고, 2행에다 넣고, 전과 결을 하나 다 묶는데, 전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전. 뒤집어야 되잖아. 뒤집는다는 게 클라이막스를 치는데, 거기 확실히 해둬야 되는데, 삼각형으로 치면 그 제일 뾰족한데, 미술로 치면은, 그 황금 분할. 황금 분할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산을 그려도 한가운데 뾰족하게 삼각형이 산이 그려지면 이게 무슨 수학 도형처럼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거든요. 3분의 1점 오른쪽이나 왼쪽에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글 읽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표준으로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 되니까, 그래서 3분의 2 오른쪽, 여기가 이제 꼭대기로 그리는 게 가장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시도 쭉 올라가서 거기가 삼각형 정점이 되는데, 이제 시조로 치면 거기가 이제 3, 5가 되는 거죠. 3, 5. 그 다음에 4, 3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모든 노래가 마지막에는 으뜸음으로 돌아와서 끝나잖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딱 안정해서 이른바 대단원을 해야 되는 건데,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을 뭐 5단계로 해갖고 이제 뭐 발단, 뭐 갈등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기승전결이에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치고 마지막에 대단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요 이제 3543이 클라이맥스인데 왜 또 3을 고정시켰느냐? 요게 또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시로 보면 3이 어즈버라든가 뭐 오호라라든가 뭐 이런 그 감탄어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감탄어가 세음절인 경우가 많고 그거보다는 일단 앞에 거는 아무리 뭐라 해도 자유롭게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여유를 주었는데 전체 다 여유만 주면은 뭔가 이것이 정영시로서의 그 힘이 없었다고 할까? 딱 붙들어주는 어떤 중심, 어떤 철기둥 같은 게 하나 딱 박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 자체가 한국어 자체가 너 그렇게 해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꼼짝 달싹하지 않는 거 하나 딱 거기다가 말뚝을 하나 딱 박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4 또 해버리면 앞에도 3, 4, 3, 4 했는데 또 4? 다른 게 뭐야? 앞에서 또 앞에서 3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니까 뭔가 할 말이 많을 거 아니니? 그리고 좀 힘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5 이하로 이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금 좀 뭔가 무게를 한번 잡아봐. 이거 해가지고 이제 5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3이라고요. 마지막에 3-4, 3-4, 다 4-3. 마지막에는 3-4가 아니라 4-3으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끝나고 4-4로 끝나도 되고 3-4로 끝나도 되는데 어쨌든 표준은 4-3인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3이 마무리할 때 우리말에는 하노라, 뭐, 가노라, 뭐 해가지고 세 음절로 끝나는 마지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3으로 된 거하고 4-4로 된 거 시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4-3으로 되어 있는 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4-4로 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딱 이래야 되는데 꿈이런가 하옵니다. 이렇게 네 음절이면 뭔가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한국어라는 놈이 만들어낸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어에 능통한 옛 어른들, 옛 시인들이 뭔가 우리말로, 이제 그전까지는 우리말로 안 쓰다가 우리말로도 해보자고 점점 이렇게 돼서 써보니까, 이거 했는데 누군가가 썼는데, 그거 좋네? 해가지고 나도 써보고.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시조를 잘 짓는다는 거는, 에, 처음에 그러한 시조를 창작했던 어른들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시조라는 게 없었어도 한국어에 능통하면 그런 걸 쓸 수 있었는데, 거꾸로 말해서 내가 그게 능통하다는 거는 나도 한국어의 그 itself, 그 자체, 한국어의 본질에 터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본질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막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itself란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 아들이 이제 외국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워갖고 와서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
걔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셀프란 말을. 그 자체. 영어를 한다는 거는 영어 그 자체와 접촉해서 영어 그 자체에 터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좀 생각을 해서 내 식으로 이제 나는 또 치환을 하는 거죠. 한국어로 갖고 가서 한국어도 이셀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어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해갖고 한국학을 연구해가지고 서울도 연구하고 연동주도 연구해서 문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친 교수야. 한국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교수인데 이번에는 저 시골 농부인데 할아버지인데 평생 농사만 짓고 뭐 공부 글 같은 거 안 한 양반이. 한국어 시험 보면 60점밖에 못 맞은 그런 양반인데 이 셀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시골 농부는 한국어 이 셀프를 아는데 이 교수는 이 셀프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한국어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 아는데 정작 핵심을 몰라. 그냥 골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안다는 건 이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 자신을 알아도 마찬가지인데 나 자신을 정말로 안다는 것도 이 셀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건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나 오늘 학교에서 짱 먹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짱짜가 무슨 말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야. 짱 먹었대. 근데 교수한테 가서 어떤 소년이 교수님 나 오늘 짱 먹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교수님 짱이 뭐니? 이랬어요.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 근데 할아버지는 사전을 찾지도 않았지만 이 셀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의 그 쌍지읒 그다음에 짱 할 때 나는 그 소리 그 음이 이전에 그 소리가 내는 그 효과 다른 많은 언어를 쓰는 동안에 한국어가 주로 어떤 소리를 가지고 어떤 냄새를 내고 어떤 느낌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짱 먹었다고 하니까 거의 90% 그게 네가 좀 그렇게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시조를 잘 쓰고 시로조를 잘 쓰고 한다는 거는 그 이셀프 쪽인 거예요. 이것이 시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 자체에 대해서 그렇고 문학 자체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필 첫 작품을 딱 썼는데 그거 갖고 추천 받았고요. 습작 없이 그냥 일로 가지고 딱 됐어요. 신춘문예 동화도 딱 하나 썼는데 그게 그냥 습작도 없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전에 읽어드린 뭐 봄동 이야기 이런 수필들이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에 쓴 건데요. 지금 봐도 내가 그거보다 더 잘 쓸 것 같지를 않아요. 그거의 소재에 관해서는 그 이상 내 솜씨로는 그거 그때 그 쓰나 지금 쓰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그것이 그런 내 나름의 그 이셀프로부터 나온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이셀프를 어떻게 우리가 터득할 것인가가 요점인데 이제 우리가 문학 창작을 공부하는 입장에서요.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결국 다독이에요, 다독. 다독. 많이 읽어서 그 이셀프 깊은 데를 건드린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걸 많이 읽어가지고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독, 다상량, 다작이라고 하는 그 한유의 말은 뭐 영원한 진리야. 그냥 많이 생각해라. 많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게 제가 생각한 사유 결과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언어 이론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조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또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그 이셀프를 접촉한 걸 가지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주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맞아도 한 7, 80%는 최선도 맞고, 틀려도 나머지 분야에서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접촉하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 생각하는 작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이제 쓰면서 이제 하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수필을 가지고 수필을 쓰는 8단계라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 똑같은데, 이, 삼다, 다독, 다상량, 다작이라고 하는 삼다에다가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제가 8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정도 하고, 어쨌든 그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그냥 무슨 숙제라든가 뭐 김정빈이가 시조를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이것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대승불교 교리가 교리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그 밑에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에 응해서 나온 것처럼 시조도 한국어라고 하는 놈이 요구를 해갖고 나온 것처럼 김정빈이가 시조를 좋아하는 것도 시조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 자체로부터 좋아지도록 내가 능동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심리적,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배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똑같은 의미에서 시조만이 아니라 치로조도 그렇고 또 시 일반에 대해서도 내가 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능숙해진 사람이 시를 안 좋아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근원적. 그래서 제가 8가지로 한 문학 창작의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독, 다상량 같은 거 다 그만두고요. 삶을 열심히 살고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문학이고 나발이고 아예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을 열심히 살고 삶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문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문학을 잘할 건 너무 당연한데 하기는 뭐 삶을 사랑하기보다는 삶을 좀 그 안 사랑하거나 좀 이상하게 사랑하면서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잔소리가 길었네. 이제 잔소리가 다 공부지 뭐. 자, 오늘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 지난번에 올리신 눈 네네. 요거 한번 낭송해 주세요. 눈, 해연. 하늘을 묶었던 쇠사슬이 뜯겨져 냉담한 표정은 칼날에 번뜩이는 비늘 같다. 은빛 물결 성난 깃발처럼 소리친다. 잿빛을 여러 제친 뿌연 쇠사슬 조각들. 혹독한 바람은 자연의 가이질 소리. 치마폭에 안겨진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안고 자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고쳤는데요. 네,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구름이 막다. 포도송이처럼 달큰한 하늘은 흰 솜사탕 같고,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들어 솜꽃으로 덮은 설경, 계절 사이 쉼표는 달빛의 신정 같다. 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를 진술하는 그 수은연함, 그 술술술술 이렇게 진술되는 것, 뭔가 이렇게 막히지를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으로 치면 연주가 잘 되고 있는 그것은 아주 전보다 많이 진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섬꽃으로 할 때는 꽃으로 했는데 달빛에 할 때는 달빛에 이랬거든요. 네. 이렇게 치읓받침 정확하게 달빛에 이렇게 좀 음,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닐 갖다 하다가 소리칩니다. 지문입니다. 이거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 그 반어체로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가 보자고요. 하늘을 묶었던 쇠사슬이 뜯겨져
냉담한 표정은 칼날의 번뜩이는 비늘 같다. 이 눈하고 무슨 관계죠? 그 눈 오는 거를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음. 하늘을에서 을자를 빼면 어떨까요? 하늘 묶었던, 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하늘 묶었다가 바꾸고요. 쇠사슬이 뜯겨져. 여기 쇠사슬 뜯겨져도 괜찮지만 이가 들어가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늘 묶었던 쇠사슬. 네, 네, 이것도 네. 괜찮네. 괜찮네. 냉담한 표정은 칼날의 번뜩이는 빛 같다. 칼날의 번뜩이는 빛. 쇠사슬 뜯겨져 냉담한 표정. 냉담한 표정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서 펜을 바꾸고 번뜩이는 칼날을 갖다든지 번뜩이는 비를 갖다. 음, 냉담한 표정, 번뜩이는 칼날, 네. 번뜩이는 냉담한 표정. 이렇게 한 행 바꾸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 음, 묶었던 쇠사슬 뜯겨져 냉담한 표정. 뭔가 하여튼 멋들어지게 해보네. 요거 정리해서요. 그죠? 네, 문법, 이제, 이거는 요 앞에서 이렇게 그 조사가 없었으니까 이게는 문법 글귀는 한 번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3, 4, 3, 4 이렇게 3, 3 안 하는 거 4, 4도 아니고 3을 쓰고 4 음, 하는 것처럼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음. 소리친다. 소리친다. 네, 친다. 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러 젖힌 뿌연 새사슬 조각들. 독특한 바람은 자연의 가르치수리. 왜 근데 하필이면 이것은 온실가스가 치마 포기해야 되죠? 어, 이거는 생각한 게 특별히 뭐 쓸만한 게 번뜩 떠오르지는 않았고, 하늘에는 자연은 뭔가 그래도 인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치마폭이라는 거를 네, 설정을 한 음, 거죠. 네. 음, 음, 그러니까 자연 음, 자체는 치마가 뭔가를 감싸듯이 음. 지구 내지는 인간을 감싸려고 하는데, 네, 네. 인간은 감싸일 만한 뭐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빗나간 자식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런 걸 음. 생각하고 이제 네, 갖다가 그걸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마폭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 전혀 음, 알 수가 없고요.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요것이 눈과 관련됐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눈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음, 뭐 비늘 같다 이런 것도 눈하고 연결시킬 수가 비늘 있고요. 자체는 아니고, 제목이 눈이라는 것 말고는, 네, 네, 네. 눈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음, 됐는지, 요거는 지금 없고, 음, 그 다음에 요 구름송이 달콤한 솜사탕, 이것도 눈과 관련이 있어야만 이제 제목이 눈이 되는 건데,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로 갖고 눈이 연결이 돼야 돼요. 손꽃으로 덮인 설경. 네, 네, 그것이 눈하고 이제 관계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서, 겨울의 좋은 이미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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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요 네, 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 느닷없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아, 약복을 하다가. 그래서 그 치마폭에 안겨진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안고 그 연을 제가 수정을 했어요. 네. 그게 연결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 그러니까 봄을 재생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여튼 뭔가가 여기서 뭔가 네. 좀, 약간 그게 매끄럽지 네, 네, 전환이 안 매끄러워서 네, 논리적으로 뭔가 예. 왜 이렇게 됐는지가 지금 없습니다. 왜 네네. 그렇게 하면 자, 제가 이제 혜연님의 시상하고 언어들을 가능하면 쓰면서 저는 저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는 제목을 겨울로 전에 얘기했죠. 겨울로 해봤고요. 네네. 그냥 차가운 철물이 허공을 묶는다. 네,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철물이라고 해버렸어요. 쇠사슬이라고 안 하고요. 네. 쇠사슬이란 말은 무슨 죄수, 뭐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철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철물은 반드시 쇠사슬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또 뭐 좋은 철물도 있을 수 있고, 요거보다는 조금 선악, 그러니까 부드럽죠. 죄라고 하는 느낌이 여기는 반쯤 들어있잖아요. 죄인. 아, 그거는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라는 걸 갖다가 아, 연관을 그러니까 이게 할,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네, 네네네네. 철물과 쇠사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그냥 중립적이지 무슨 음, 죄인이라든가 뭐 잘못했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부드러운. 차갑다. 그것만 얘기했지. 여기는 쇠사슬에는 뭔가 평가가 있어요. 네네. 쇠사슬은 평가를 해서 나쁜 놈이니까 뭐 한다 이런 게 있지. 중립적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평가가 없잖아요. 네네. 철물이 그냥 허공을 먹는다. 겨울이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요 겨울이라는 제목하고 요거하고는 설명 안 해도 연결이 돼요. 네. 그렇잖아요. 겨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제목. 근데 음, 요거는 눈하고 요거는 반은 연결이 되는데 확실히 연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덜그럭거리며 깃발은 성내어 소리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깃발이 있어가지고 성난 이렇게 했는데 성난은 이제 사람으로 대입해서 의인화한 건데요. 깃발은 성내어 소리친다. 근데 성낸다는 거하고 덜그럭거린다는 거하고 성내는 건 사람인데 사람이 덜그럭거리지는 않는데 앞에 철물이라고 했으니까 음, 철물을 이어가서 덜그럭거리며 깃발은 성내어 소리친다. 우연 하늘 일산화 탄소를 마시며 지구는 숨을 헐떡인다. 이제 요게 그거예요.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우연 하늘. 일산화탄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지구는 음, 숨을 헐떡인다. 자폭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네. 좀, 저도 마음에 안 너무 듭니다. 시어가 세가지고, 네. 숨을 헐떡인다 정도, 혹은 뭐, 좀 네. 가쁘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여기 전환이야. 여기서 왜 이렇게 좋은 경치로 넘어갔느냐 하게 여기서 그리고 문득 이렇게 이제 좋은 데로 음,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문득. 지난번에 눈보라처럼 네. 보라 하늘 보니 하는 것처럼 까마득 하늘 신전에 어린 양떼 흰구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신전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쓴 거예요. 음, 음, 까마득 하늘 신전에 어린 양떼 흰구름. 하늘이 신전인데 거기 양떼다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 같으면은 양떼라는 게 이제 우리 피조물, 신의 사랑을 받는 목자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양떼라는 거, 목동하고 양떼를 생각해 보면 뭔가 평화롭긴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은 안 나왔지만은 지구가 숨을 헐떡거리는데 이제 저 고비하고 높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근데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번엔 이제 아래로 섬꽃을 겨. 이제 이게 하늘은 이렇고 요게 이제 신전이라고 했으니까, 네. 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신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음, 신녀의 내밀한 비밀한 데. 이거는 신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여자는 여자인데, 무녀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신녀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비밀한 데. 그러니까, 손꽃 설경인데, 손꽃이 희어도 아주 희고, 정말 뭐 소못 연상할 수 있고 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꽃, 섬꽃, 신녀, 그다음에 내의, 속옷. 근데 속옷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옷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음가가 다르니까. 어,
겨울은 겨울이라서 무섭구나. 여기서 이제 자연은 자연스럽게를 좀 패러디한 거예요. 겨울은 겨울이라서. 무섭구나는요, 숨을 헐떡거리고, 속내어 소리치고, 철물, 이런 거예요. 똑같이 겨울은 겨울이라서 깊구나. 요거죠, 요거. 신전과 신령. 그 앞에를 반복해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인의 그 느낌 생각인 거예요. 요 앞에까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인데, 이제 시인이 자기 말을 하는 거지. 겨울은 겨울이라서 무섭구나. 겨울은 겨울이라서 깊구나. 저렇게 인간은 인간스럽게가 이제 일산화탄소, 헐떡거림. 이거 인간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러시 자연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히, 그랬어요. 똑같이 하면 좀 재미가 덜할 것 같아서, 이러시. 이러하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인간은 인간스럽게. 인간스럽다는 말이 좋게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노자식으로 말하면 유위하게. 욕심과 조작. 어떻게 자기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이런 거고,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은 뭐 당연히 그 노자로 치면 이제 무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해봤는데, 제가 본 거가 뭐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 구조라든가 순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3단계 이렇게 좀 날카롭고 차가운 것.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 솜사탕, 섬꽃, 요 전환, 요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인의 생각과 느낌은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강하게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시인의 요거 생각과 느낌을 넣고 해서 3단으로 만든 상태에서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 전환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요? 제가 해본 건 어떤가요? 제가 쓴 거는 좀 강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그 부분이 조금, 네, 조금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 음. 넘어가는 연에서도 약간 뭔가, 쇠사슬 같은 거, 에, 띄어져, 쇠사슬, 에, 그다음에 뭐 가위질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음, 자폭 같은 거. 네, 자폭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저도 제가 썼지만, 예, 예, 예. 근데 교수님이 쓴 거는 뭐 확실히 부드럽고,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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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올린 시조는 네. 이제 다음에 주영님도 들어오셨는데, 주영님도 아마 시조 숙제 하겠지 뭐. 음, 우리 바하님이 시조를 올렸어요. 네.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근데 바하님이 오늘 어,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네. 그럼 음, 바하님이 참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바하님 거 하지 말고, 네, 원래 이제 내가 이 오우가 때문에 이제 오우가를 패러디해서 내 벗에 대해서 시조를 써봅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네.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음, 지난번에 시로조를 했던 것처럼 시로조보다 조금 어렵죠. 이건 좀 훨씬 어렵다면 어려운데, 시조라고 하는 형식,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조 자체를 공부한다는 것보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특장을 집약하고 한 거니까, 이걸 하다 보면 한국어에 대한 통달도가 높아진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 윤선도 선생님 오후걸 한번 보고, 이 이병기 선생,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이 풍란이라고 하는 이게 수필인데, 중간에 풍란이라는 시조, 유명한 대표시가 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시조와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장 기법, 이 산문 기법, 수필, 감상도 돼요. 어쨌든 이제 오후가 유명하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선의 3대 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선도 선생.
음. 그래서 3대 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은 아마도 송강정철일 것 같고요. 다른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보고 뽑으라면 황진이 정도 아니면 허난설원이나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선도 선생이 뭐 어부사시가 오후가 유명하죠. 그래서 보면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물수 돌석 소나무송 대나무죽이죠. 동산에 달 오르니 그이 더욱 반갑구나. 이제 고어로 돼 있지만 이제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제 그러면서 요거 이제 수석 송죽 순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로가 이제 자주라는 뜻이에요.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메라. 하노메라는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많다는 말을 하다 그랬으니까요. 좋고도 그칠 네 없기는 뭘 뿐인가 하노라. 뭐 쉬워요. 술술술술 쓴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 10분에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시조는요. 그래서 이런 재주 있는 윤선도 선생이 왜 이것만 하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조를 500편 정도는 써도 될 만한 실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음. 매일같이 하나씩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 근데 왜 이거밖에 안 했는지 참 아쉬워요. 황진이도 마찬가지예요. 황진이 같은 제사가 한시만 치지 말고 이런 시조를 한 500개 해놨으면 그냥, 이야,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네요.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엔 이제 바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의하여 푸르는 듯 늘어나뇨. 아마도 변치 않을 순. 이건 이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치, 똑같네요. 변치 않은 거 똑같은데 이제 둘 다, 바위가 좋다는 얘기보다도 남하고 비교해서 바위가 좋다. 꽃에 비해서 풀에 비해서 좋고 구름에 비해서 바람에 비해서 좋다. 그래서 좀 비교 평가라서 비판당하는 구름이나 바람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가 있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건을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의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누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대체로 다 에, 더우면 꽃 피고 이렇게 되는데 눈서리를 모른다. 구천의 뿌리본 이것이 구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천이라는 게 이제 죽은 후의 세상이죠. 죽은 후에 세상까지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겨울을 이긴다는 이것이 단지 겨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달인데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의 광명이 너 많았니 또 있느냐 너 많았니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해서 이번에는 말 안 하는 거에다 요점을 뒀어요. 말 안 하기 때문에 벗이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면은 벗이 안 될 거니까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없는 말로서 서로 통하는 내 벗이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으로 통한다. 예, 예. 음, 음. 이제 비천득 선생님 수필에 보면 말을 안 하는 건 무식해서 말을 안 하고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말 안 하면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아 참고 그냥 묵묵히 있는데 나중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견딘 걸 몰라줬다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면 아니 말을 하지 그 말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양이야말로 말을 왜 안 하니?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장이 계속 피곤하게 갑질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서양 사람 말 안 하면 모르는 걸로 돼 있고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말을 안 해도 그 속에 뭔가 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도가 있는데 이런 오가처럼 다섯 벗을 해도 되고 뭐 한 벗을 해도 되고 이건 뭐 오가 아니고 다른 거라도 시조 형식으로 한번 써보기를 부탁드리고요. 풍란, 이병기. 갑자기 파리로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특이한 표현인데요. 나는 또 서울로 가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또 자가 한국어는 이게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게 한국어라서요.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그래도 되고 나는 또 서울로 가 있었다 되고 한겨울을 지내고 와보니 나는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난과 춘난이다. 춘난은 중국 춘난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해 여름에 가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서 그 고해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고해 이런 이제 그 당시 그 분들은 이런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 선생님한테는 이런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언어, 한국어의 그 자체에 우리가 얼마나 친숙하며 그 자체에 어떻게 잘 접촉되어 있느냐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거와 좀 관련은 있어요. 한자 중심으로 언어 그 자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 한국어 중심으로 언어 자체에 접촉하는 건데 후자가 미래지향적으로 좋고요. 독자에게도 훨씬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한자어와 한글, 우리 순우리말이 똑같이 가능하면 순우리말로 쓰기를 권하고요.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어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한자어는 그 나름의 무게감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해가지고 쓰기는 쓰되 고해 이런 거는 그 고해라는 말 말고 순우리말 뭐 있을 거예요. 풀숲 속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 전주로와 양사제에 있음에 양사제가 이제 아마 선비를 기르는 그런 공간이다 이건데 아마 선생님 서재 이름인 것 같아요. 소공은 어떤 분의 이제 호겠죠. 건난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분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거를 가지고 왔다. 풍란은 보통 이렇게 나무 등걸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죠. 풍란에 웅란, 자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암수가 있는 거예요. 자란은 안서집에서 보던 그것으로 잎이 넙죽하고 안서가 이제 김한서 선생이겠죠.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 번역하신 수월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제 호는 안서고 이름은 김억이죠. 잎이 넙죽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라는 네 잎이 졌고 옥라는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10여일 전 나는 바닷기를 먹고 중독이 되어 광란이 났다. 5월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다려 먹고 나았으되 그 해로 그 뒤로 온 것 같은데 그 뒤로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이렇게 병에 누워 계시면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옆에 간호하는 사람은 듣는 게 아니라 풍란 보고 나 좀 간호해 그랬나요? 하얀 꽃이 몇 선 들었다. 난이라는 게 꽃이 피면 정말 고상하죠. 박렬, 청상. 이런 건 한자로 써야 돼. 순우리말로 이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박렬이라는 느낌을 무엇도 나는 우리말 가지고는 이건 도무지 이걸 낼 수 없으려고. 그야말로 박렬이지. 꽃다울 방에다가 매울 열자. 향기롭고 꽃다우면서도 강력하게 찌르는 것 같은 말이죠. 박렬. 청상. 와, 맑으면서 상쾌한. 그것도 도저히 상쾌하다는 말 가지고도 안 되겠고요. 깨끗하다는 말 가지고도 안 되겠고요. 뭐로 막다고만 해도 안 되겠고요. 이 청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렬, 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지금 아프신 거예요? 아픈데 밤에도 자다 깨었어. 너무나 향기가 좋아서. 야,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지었다. 병석에 일어나서 난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분의 대표작이에요. 잎이 빳빳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아까 3434 했는데 잎이 이에요, 이. 빳빳하고도 사가 아니라 오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썩은 이밖에 안 돼요. 향나무 껍질에 6이나 돼.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옷 같은 뿌리를 3이 아니라 6, 심지어는 6이야. 서려두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낭송할 때 네 단위로 낭송을 해야 돼요. 잎이 한 단위, 빳빳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유명하다. 썩은 향나무 나무 껍질에 껍질에. 옷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분절해서 낭송을 해봐야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근데 청량한보다 오히려 청상한 그래서 좋았을 것 같아. 청량도 좋아요.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빛이다 했는데 자는 이게 보라자자예요. 연은 연기 연자예요. 보라색인데 연기처럼 뽀얀 거죠.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을 이게 품게 갈 때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아까 이제 여기 보면 보고도 말 아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난이라는 얘가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자기 자족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장과 안방이란 말도 하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광장에 나가서 남에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제 명예를 얻기도 하고 뭐 칭찬을 듣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평가가 안방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남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광장에 가갖고 너 잘났다 하고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난이 있어요. 난이 있는데 이 난이 지금 이병기 선생 옆에 있는 이 난은 이병기 선생이 그 품이 뭐 그 향을 이렇게 알아주는 양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지금 캐기 전에 나무 뜬거리에 혼자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옆에 있는 무슨 까치가 그거라니 뭐 종달새가 그거라니 아무도 몰라. 근데 그 품이면 그 향은 똑같아. 그 품이면 그 향은 제주 풍란이나 이병기 선생 이 양사제 풍란이나 똑같은데 남의 입장에서 자기 안방에서 품과 향은 똑같아요. 근데 광장, 나무 평가를 받는 지역에서의 품과 향은 제주 풍란은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양사제 풍란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풍란인데 밑에 똑같은 걸 사람에게 옮겨와서 사람이 누군가가 그 품과 그 향이 난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두 경우가 있죠. 그거를 누군가 친구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A와 아무도 몰라주는데 실제로는 품과 향이 있어. B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 면에 있어서. 어때요?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네, 간단히 말해서 네, 우리가 그 품과 향을 기르려고 인격도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격도야를 제 식으로 말하면 군자가 됐어요. 또는 현인이 됐어. 근데 군자 밑에가 이제 학인인데, 내가 군자인데 아무도 내가 군자인지를 몰라. 그냥 학인인가 봐, 그래. 근데 내가 군자인데 제자나 친구가, 자네는 그 정도 됐으면 참 수양 많이 했네. 군자로서 이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 당사자가 느끼는 보람과 뭐 가치가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일, 자기자족적 가치. 남과의 평가,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군자면 군자인 것이지 평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본질적으로는 라고 하는 1번 입장이 있고, 그래도 칭찬받으면 좋지라고 하는 2번 입장이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성현들을 계속 탐구하고 특히 공자님을 연구해 본 결과 남으로부터 광장으로부터 그 칭찬과 인정은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어느 선의 격에 올라가 있다면 그 칭찬에 별로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네. 군자는 군자만큼 관심이 없어지고 현이는 현이만큼 성인은 완전히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군자는 약간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전혀 명예 같은 거를 초계로 여긴다는 말인데 초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애착 집착은 안 해. 이제 그 수준이 그렇게 돼서 아까 그래서 이제 난으로 치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 있는 난이나 숲속에 있는 난이나 본질 면에 있어서 향기로우면 그냥 쥐가 좋은 거지 좋은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 꼭 칭찬을 드려야 되니라고 했을 때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안온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게 난이지만 결국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신 자신 얘기야. 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누군가는 알겠지라는 말도 뜻도 되고 또는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인품도야를 한 사람이 그러겠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에 조지훈 선생의 그 낙화라는 시로 보면 어,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는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밤은 깊은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다지가 우연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그랬어요. 거기는 차라리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걱정이야. 어찌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여기도 약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게 군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성인 현자들은 시 같은 거 잘 안 써요. 예. 그런데 보통 사람도 제대로 된 시, 격조 있는 걸 못 써. 중간에 있어야 한편으로는 반쯤은 초연한데 그런데 약간 정도 남아있는 뒤돌아보는 마음. 아주 떠나지는 않고 약간 뒤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중간자가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는이라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네. 숨겨 있어도 그래도 아는 사람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 이것이 있고 그거 대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분이 윤동주 선생의 그 서시에 대한 글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사업가인데 자기 사무실에다가 서시를 항상 걸어 놓길래 왜 너 걸어 놓냐 그랬더니 이 시만 보면 욕심을 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감상도 좋지만 그 감상은 반만 감상이라고 생각해요. 윤동주 선생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해서 욕심이 없어지라고 해서 썼다기보다도 그렇게 욕심이 없고 싶은데요. 자꾸 마음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바람이 자꾸 불고 나는 자꾸 넘어지고 그래 그런데 너무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 중간자예요 중간자. 별을 바라는 보는데 별에 가지는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그래도 별을 계속 쳐다보고 요거예요. 초월하지 못한. 예, 아니. 네. 중간자. 별이라고 하는 이상과 높은 것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데, 그렇게 되었니? 그럼 된 건 아닌데, 바라보는 본다는 것. 그게 군자나 학인의 수준인 거예요. 아예 별을 안 바라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별을 바라보고 돼버렸으면 내가 시 같은 거 쓰고 있겠니? 성인이 돼가지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비슷비슷하다 이거지.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인의 자리를 그래서 잘 정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 시를 걸어놓은 그 신부, 99부는 윤동주 선생을 그런 중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윤동주 선생이 된 사람으로 보고 별이 된 사람으로 보고서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야. 뭐 네, 그래서 네. 안 될 건 없지만 윤동주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되어버리면 숭고하고 존경스럽고 우러러보게는 되지만 친구가 되고 악수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악수를 하려면 나하고 반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인은 나하고 아주 통하는 바가 없어. 그 양반 별이기 때문에 악수를 할래야 손을 내밀어 봐야 닿지도 않아. 근데 이 중간자는 밑에 있는 사람도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절반은 같으니까. 절반은 나보다 낫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캐릭터인데요. 석가모니 캐릭터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인간성에 있는 거예요. 인간성. 신성과 인간성을 결합해 놓으니까 하늘만 얘기하면은 존경은 되지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니? 감히.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거든, 기독교인들은. 존경하지를 않아. 사랑하게 돼. 왜? 예수는 울고 살을 가진 존재예요. 신인데 살을 가진 존재로서 살았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부처 불자를 보면 아니 불자에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닌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간 이하에서 사람 아닌 사람이 하나 있고, 인간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람 아닌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은 인간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인간인 우리로서는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러러 존경만 할 수 있지, 사랑할 수가 없어, 감히.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실제로 석가모니가 그리고 실제가 예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캐릭터로 자기 위치를 잡아야지 석가모니 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동을 못, 예, 감동을 못 받,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네. 함께 하지를 못하고 사랑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이걸 모르는 작가가 의외로 또 많아. 가르치려고 들고 말이야. 한수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이걸 깨달을 걸랑 너 모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때때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 그 자리매김을 그렇게 하자. 이제 이것이 제 얘기고,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한 거예요. 완당 선생이, 추사 선생이죠. 한묵연이 있다듯이, 이거는 이제, 목묵자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성화에 대한 인연이 있다 이 말이죠. 완당 선생은 이제 뭐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들이 막 그냥 뭐 글씨 같은 거 많이 갖다 주고 그림 같은 거 많이 갖다 줬겠죠. 나는 난연이 있고 난독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주고 그러니까. 장귀자 개수나무도 있으나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 웅란에는 백중할 수 없다. 옥란을 좋아하신가 봐요. 옥란은 좀 뾰족뾰족해서 그랬는데 백중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또 한무견 이런 거. 백중이란 말은 가끔 쓰는데 백은 이제
아버지보다 위에, 중은 그 다음에 위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형제로 겨룰 수 없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겨룰 수 없다. 당귀자 개수나무는 음란하고 동생뻘밖에 안 된다. 이 음란은 난 가운데서도 가장 신기하다. 간죽향 수문주인이라는 시구가 있다. 이런 건 이제 수필 쓸 때 요즘은 이런 거 쓰면 좀 너무 구태하다고 그러겠죠. 간죽향, 올간자, 죽향, 대나무 향기. 대나무 향기를 맡는다고 안 하고 본다고 그랬어요. 시각화했어요. 수 모름지기, 물어야 된다, 주인. 그러니까 당신이 대나무 향기를 맡았걸랑 그 대나무를 기르는 주인이 누군지를 마땅히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아치 있고, 그렇게 기억조 있고, 그렇게 뭔가 그런 사람이라면 솔직히 그 사람 누군지 물어보고 친구를 삼든지 한 수 배우든지 뭔가 해야 된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이제 요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어떤 집에 갔는데 난이 있어. 왜 죽향 대신 난이 있으면 아하 주인이 누군지 안 물어봐도 당신이 최소한도 품과 기억을 가졌구나 이렇게 알겠다 이 말이죠.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자는 서 하나 붙여놓은 방은 아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한 요리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이라도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뭐 작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집, 작은 방이라 하더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에 술이나 한 병 두었다면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나는 정신을 기른다. 이게 이제 그 이병기 선생의 이제 풍란이라는 시피를 한번 봤는데요. 요 이제 그 시조, 이병기 선생의 난에 대한 시조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시조도 있어서 가곡으로 된 어,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하는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이런 또 시조도 있고 이런 시조가 많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람 선생의 그 가람 문선 선생님이 산문만 모아놓은 책이죠. 그 이제 그때 환갑인가 실순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묶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감상하기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문장이 아주 간결간결간결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인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런 문장은 아닌데 그래도 문장이 비교적 지난번에 그 시조를 뽑을 때 쓰신 그 시조 그 선자음할, 쩌르릉 벌목설이 끊어진 지 오래인데 하는 시조 있었잖아요. 그 시조를 신춘문예에서 뽑고서 쓰신 글에 비해서는 훨씬 알기 쉽고, 훨씬 이렇게 수필적 격조도 있고, 아주 좋은 수필로 이렇게 읽어볼 만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바하님이 이유가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유가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시조를 올렸어요. 소나무하고 매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저대로 고쳐 쓴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오후가 이것만 하고 시간으로 보니까 지금 36분이니까 이걸 읽기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이제 바하님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영님이 올리게 되면 주영님 거 하고, 이제 다음에 시조를 또 했으면 좋겠고, 신오후가, 그러니까, 윤선도 선생의 그 다섯 가지에 똑같이 저는 해봤어요. 이리저리 마음 변하는 사람에 지친 후에 항시도 변함없이 제자리 그러히 있는 뜻 깊은 친구 몇몇을 자연에서 찾아본다. 막히면 머무르고 트이면 흐르나니 물은 앞서감에 다툼 겨룸 없구나.
말기론 수정 같으니 자연 군자 너로다. 아침에 넷 좋아라, 저녁에 셋 싫어라 하며, 이거는 이제 조삼모사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저들은 조변 석계로 신의 벌이거니와 바위는 만연을 두고 울변의젓하구나. 소라 소라 낙낙 장송 푸른 소라 개미 굴 아글바글 인간 세상 굽어보며 너 홀로 우뚝 절의를 높이 사모하노라. 형상 없는 바람으로 썬을 한 모양 짓고 마디마디 끊고 맺음 곧 바르고 단단하니 대수펜 청상한 기운 을을 좋아하노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혼자서 이제 강의를 듣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특히 그 오늘 그 올리신 요 본인의 작품 요걸 중심으로 소감을 말씀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네, 이 눈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쓰게 된 거는 교수님께서 이제 숙제로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고요. 근데 이제 써놓고, 좀 강한 표현을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했고, 또 연을 이어지는 게 약간 뭔가 불완전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수정도 하긴 했는데요. 또 교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주시니까, 네, 품위가 있고, 뭔가 매끄럽고,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 행의 문자 그 글자 수가 훨씬 짙게 적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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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되는 게 그냥 차가운 철물이 호응을 먹는다.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이 말 거의 다 표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간단 명료하게, 네, 네. 네, 네, 간단하면서도 할 말은 거의 하는 이렇게 네, 네, 압축해 버리면은 이 압축된 사이사이에 뭔가가 풍부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시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그 글자 수가 훨씬 이쪽이 길고, 눈으로 보더라도 길고, 이건 짤막짤막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도 머릿속에서 간결명쾌한 그런 게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이제 하늘을 신전에 비유했으면 그 짝으로 음, 신녀도 한번 또 생각해, 네, 위아래로 해본다든가, 하늘 했으면 땅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대비. 그 다음에 이런 겨울은 겨울이 나는 무섭다 하고 위에 걸 말을 하고, 이번엔 겨울은 겨울이라서 기쁘나. 뭐 아름답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건 같은 걸로 비슷하게 저렇게 이렇게 아오 인간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요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네, 이렇게 해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걸 참조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재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음 네,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